요즘 변화무쌍한 한반도의 날씨를 보면 이전의 날씨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2070년까지 한반도의 기후가 크게 변화하면서 한반도의 기후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에도 지중해성 기후대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대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은 어디인지 살펴볼까요? 우리 국토전략TV의 정예 회원이 돼주세요. 한국농림기상학회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한반도의 기후대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냉대동계 건조기후대에서 온대동계 소우기후대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겨울철 매우 춥고 건조한 기후대에서 여타 선진국들의 기후대처럼 온대기후대로 바뀌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냉대동계 건조기후대로서 다소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겨울철에 과도하게 추운 기후대로 인해 어느 정도 부분적 경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땅 일대가 냉대기후대에서 온대기후대로 변화하게 된다면 난대성 식물의 재배 면적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대기후대와 냉대기후대의 특징은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차이로도 나뉘게 됩니다. 쾌펜의 기후대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들과 국가들은 온대기후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많이 내려 한반도보다 추울 것 같은 북유럽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지역도 한반도보다 기후 환경이 좋은 온대기후 중 해양성 기후대에 속합니다. 반면에 냉대기후대에 속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선진국가들을 찾아보기 다소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인류 정근대 역사 동안 부유하고 강한 세력들 대부분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온대기후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반면 냉대기후라던가 극지기후 혹은 사막기후, 열대성 기후 지역들은 거의 제3세계 후진국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한반도 역시 온대기후대에 속하는 지역들이 있으나 남한 지역 일부 지역만 나타납니다. 남부지방 일부 해안지대 일부 지방만 해당되는데 다른 국토 대부분은 냉대기후대에 속해서 겨울철 동파 피해라던가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건축문화 역시 발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호주 같은 온대기후대에 속하는 지역들은 아름다운 형태의 건축물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대기후대의 도시들에서는 여류율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햇빛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의 다양한 방향으로 커다란 창문을 뚫을 수 있으며 건축 형태가 아름다운 건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만주, 중국 북부, 한반도 같은 냉대기후대 지역의 경우에는 남행으로 배치된 판상형 콘크리트 아파트와 같은 여류율은 가장 좋지만 개성 없고 못생긴 건축물의 형태가 도시를 가득 채웁니다. 구소련이나 몽골, 북한 평양, 한반도 내륙지방과 같은 도시들이 이러한 형태의 건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기본적인 건축 비용이 많이 들고 건축 문화가 다소 발달하기 어렵다는 특징 또한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수년 동안 한반도의 기후가 크게 바뀌게 되면 온대기후대로 변모되면서 사람이 살기 온화한 기후대, 또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그중 남한 지방에서는 온대 하우기후대가 대세였습니다. 연중 온화하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CWA 기후대입니다. 이는 그동안 남한 지역 일부 지방에만 있는 기후대였으나 2041년까지는 북한 지역 신의주와 한반도 최북단의 온성공까지 확대되는 기후대가 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의 대세 기후대가 됩니다. 또 한반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 중 하나인 온난습인 기후, 연중 습하고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엔 온화한 CFA 기후도 기존의 제주도, 광주, 부산, 동해연안에만 있는 한반도에선 희귀하고 살기 좋은 기후대였는데 충청도 전역과 경상 전라 강원도 전역, 더 위쪽 지방인 북한 동해연안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좋다는 온대기후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로 꼽히는 곳은 역시 서한해양성 기후, 그중 베스트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기후대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데 찾아보기 어려운 이 같은 좋은 기후대는 대부분 앵글로색슨족 혹은 유럽에 부유한 국가들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연안,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 서부해안, 남미의 칠레 서부해안 일대에서만 보여지는 아주 특별한 기후대로 세계적인 부유층들의 별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현재 지중해성 기후대는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유일하게 제주도 산간 일부 지방, 해발 고도 600m 이상 지역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나타나지 않던 지중해성 기후대가 2070년도 즈음부터는 한반도 국토 면적의 0.6%,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도 0.2%에서 0.1%대의 면적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중해성 기후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0.6%대의 면적으로 생각보다 넓은 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서한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인데 과연 앞으로 기후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지역이 해당하게 될지 그리고 어느 지역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가 될지 랭킹 베스트 3를 살펴봅니다. 3위, 제주 한라산 산간지방. 지중해성 기후대는 아니지만 서한해양성 기후 CFB 기후대가 유일하게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해발 고도 600m 이상 1200m 사이에 해당하는 제주 중산간 지방의 경우에는 수십 년 뒤에도 서한해양성 기후대가 나타나는 한반도의 거의 유일한 지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면적이 감소하거나 고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제주도 전반적인 기후대가 CFA 기후대, 온난스빔 기후대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반적인 기후 환경은 한반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기후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위, 동해연안.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뒤에서부터는 강원도 지방에도 드디어 지중해성 기후대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2041년부터 2070년 사이까지 강원도 지방 일대는 한반도에서 가장 좋은 기후 환경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통틀어 세계적인 휴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중 남한 지역의 동해연안의 한 일부 지대에서 지중해성 기후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큰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강릉과 평창 일대에서 개최된 것이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세계에서 매우 희귀한 가치를 지닌 장소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고성군까지 동해연안의 해안지대는 환상적인 기후 환경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강릉, 양양, 속초 일대는 매우 뜨거운 인기 관광 명소가 되고 있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KTX 노선이나 광역철도 노선이 뚫리게 되면서 국내 인기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위, 설악산 일원. 설악산 일대 역시 지중해성 기후대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아시아 유일의 알프스 지방과 흡사한 이미지를 보여줄 아시아 제1의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대에 속하고 있고 스위스 산악지방은 고산 기후대에 속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자랍니다. 항염 기능, 노화 방지 기능 등이 꽃 속에 함유돼 있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꽃인데 놀랍게도 설악산 일대에서 이 에델바이스가 자랍니다. 설악산에서부터 바로 인제군 가을이 등 설악산 강원도 일대의 산악지방에 넓게 지중해성 기후대를 보이는 훌륭한 기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남한 지방의 산악지대, 특히 강원도 산간지방은 쓸모없는 땅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설악산 산간지방 다수 지역이 냉대기후대에서 온대기후대로 바뀌게 될 전망이 되면서 설악산과 인접한 속초, 양양과 같은 해안 도시들의 성장세 역시 더욱 엄청나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온 산악지역에 역시 스위스식 별장을 짓는 문화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개발이나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중 수빈한 온난수빈 기후대가 확대될 지역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지방 대부분도 온난수빈 기후가 되고 울산, 포항, 경북 일부, 충남, 충북 일대 역시 대부분 온난수빈 기후가 돼 사시사철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가 됩니다. 또 온난수빈 기후보다 희소성이 떨어지지만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온대하우 기후대는 남한 지방에만 있다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어 북한에서도 드디어 쌀 농사가 잘 되는 기후대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통일의 시기에 맞추어 북한 지역에선 찾아보기 어렵던 온대기후대가 북한 지방에도 나타나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한반도의 기후도 유럽이나 아메리카 같은 극단적인 기후대보다는 사람이 살기 좋은 온화한 기후대로 바뀔 수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의 지중해를 보면 너무 살기 좋아 보이던데 한반도에도 그런 기후대가 생길 수 있다니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월 단돈 990원 국토전략TV의 정예회원이 되셔서 비공개된 많은 영상을 시청하세요. 국토전략TV 정예회원이 되시면 비공개된 비디오들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후원 금액은 비디오 품질 유지 및 채널 운영에 사용됩니다. 단돈 990원으로 국토전략TV를 후원하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댓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셔요.